아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계신 감기약 그 안에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 때문에 어르신들의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6살 박순자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저녁 8시쯤 드셨대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고 순자 할머니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급히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평소보다 30이나 높게 측정됐어요. 알고 보니 감기약 속 카페인이 원인이었습니다. 감기약 드시고 나서 이상하게 잠이 안 오셨던 경험 있으시죠? 커피 한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던 적 혹시 없으셨나요? 밤새 뒤척이면서 이게 감기 때문인가 싶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어요. 요즘 겨울철만 되면 약국마다 감기약을 사러 오시는 어르신들로 붐빕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감기 증상만 있어도 빨리 약부터 먹고 보자는 분들이 많아졌죠. TV 광고에서 보던 제품, 약사가 건네주는 대로 그냥 믿고 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알약 속에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 감기약에 카페인을 넣느냐고요? 감기약 속 항히스타민 성분이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카페인을 첨가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죠. 그래서 같은 양의 카페인이라도 어르신들 몸속에는 훨씬 오래 남아서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감기약과 함께 커피나 믹스커피를 드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 하시잖아요.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피곤하면 또 한 잔. 여기에 감기약까지 드시면 하루에 섭취하는 카페인 양이 식약처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식약처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감기약 한 알에 30mg에서 60mg 정도가 들어가고 커피 한 잔에 또 75mg에서 150mg이 들어갑니다. 하루 3번 감기약 먹고 커피 2-3잔 마시면 금방 초과해버리는 거죠.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자체가 평소보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 감기약 복용 후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아요.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러움, 혈압 상승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데 대부분 카페인 과다 섭취가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45년째 호흡기 질환과 약물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진료해온 72살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평생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감기약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큰 고생을 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위험이 원리만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 고를 때 딱 10초만 투자해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대부분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4가지만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기약 속 카페인이 어떻게 혈압과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셋째, 약국에서 감기약을 살 때 라벨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감기약 복용 중에 피해야 할 음료와 음식, 그리고 안전한 복용 시간대를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감기약 때문에 밤잠 설치거나 가슴 졸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여러분 자녀분들,
손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가족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감기약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기약 성분표를 보면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같은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면 카페인 또는 무스카페인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왜 감기약에 카페인을 넣는 걸까요? 감기약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졸음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낮에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 졸음을 상쇄시키기 위해 카페인을 첨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에를랑겐-니른베르크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카페인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넣으면 일석이조인 거죠. 졸음도 막고 진통 효과도 높이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페인을 넣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커피 서너 잔 마셔도 끄떡없었죠? 밤늦게 커피 마시고도 잘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오후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간의 대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젊은 사람은 카페인을 석 시간에서 5시간 만에 절반으로 줄이는데 70살 넘으면 그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감기약 한 알 먹으면 그 안에 든 카페인이 다음날 아침까지 몸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죠. 동시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도 상승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자극은 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자극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9살 최영철 씨가 계셨어요.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분인데 감기에 걸리셔서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사 드셨대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드셨는데 이틀째 되던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평소 130에 80 정도 나오시던 분이 그날은 165에 95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영철 씨한테 물어봤죠. 혹시 커피 드셨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 하셨대요. 점심 먹고 또 한 잔. 그리고 오후에 졸려서 캔커피도 1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감기약까지 하루 3번 드신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카페인을 400mg 넘게 섭취하신 겁니다. 식약처 권장량을 초과한 거죠. 영철 씨한테 일주일만 커피를 끊고 카페인 없는 감기약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영철 씨는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는지. 그럼 실제로 감기약에는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알약 형태는 보통 한 알당 30mg에서 50mg 정도 들어갑니다. 액상 감기약은 조금 더 많아서 한 병에 50mg에서 60mg까지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요. 하루 3번 먹으면 90mg에서 180mg 정도를 감기약만으로 섭취하는 셈이죠. 여기에 아침 커피 한 잔 75mg, 점심 후 커피 한 잔 75mg, 오후 캔커피 100mg. 이렇게 더하면 금방 400mg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즘 피곤하다고 피로회 복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드링크제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한 병에 30mg에서 60mg씩 이렇게 겹치고 겹치면 어르신들 심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살 때 약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카페인 없는 감기약으로 주세요 라고요. 요즘은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약사가 권해주는 대로 무조건 사지 마시고 꼭 카페인 유무를 확인하세요. 성분표를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감기약 박스 뒷면이나 설명서를 보시면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카페인이 들어간 감기약을 드셔야 한다면 가급적 저녁에는 피하세요. 저녁 6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0살 넘으신 분들은 카페인 반감기가 길어서 저녁에 드시면 새벽까지 깨어 계실 수 있어요. 하루에 섭취하는 카페인 총량을 계산하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아침 커피 한 잔 75, 감기약 한 알 40, 점심 커피 한 잔 75. 이렇게 더해가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400mg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 감기약을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혈압을 올리는데 거기에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이 배가 되거든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드셔야 합니다.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심장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카페인 감기약을 피하세요. 수면제는 재우려고 하는데 카페인은 깨우려고 하니까 서로 상충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효도 떨어지고 몸만 힘들어집니다. 액상 감기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액상 감기약이 알약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병에 60mg씩 들어가는 제품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액상은 흡수가 빠르니까 카페인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감기약과 커피를 함께 드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 부작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하시는 거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에게 커피는 거의 물 같은 존재니까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드시는 날에도 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카페인 중복 섭취 때문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71살 정미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감기에 걸리셔서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드셨대요. 아침 식사 후에 감기약 한 알 드시고 습관처럼 믹스커피도 한 잔 타서 드셨죠. 점심 먹고 또 감기약 한 알, 커피 한 잔. 오후 3시쯤 되니까 좀 졸리더래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캔커피 하나 사 드셨대요. 저녁 6시쯤 되니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손도 떨리고 불안한 느낌까지 들더래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전혀 잠이 안 왔답니다. 눈을 감아도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무섭더래요. 결국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오셨어요. 혈압을 재보니까 평소보다 20mm 수은주나 높게 나왔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심장병이 생긴 건가요? 제가 대답했죠. 아니에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미숙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카페인요? 저는 커피 몇 잔 안 마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계산해 드렸습니다. 아침 믹스커피 한 잔에 약 50mg, 점심 커피 한 잔에 75mg,
오후 캔커피에 100mg. 여기에 감기약을 하루 3번 드셨으니까 한 알당 40mg씩 해서 120mg, 총 345mg의 카페인을 하루에 드신 거예요. 71살 어르신한테는 상당히 많은 양이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경로로 카페인이 들어오면 혈중 카페인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커피만 단독으로 마실 때는 천천히 흡수되는데 감기약의 카페인과 겹치면 몸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카페인 분해가 느린데 계속 추가로 들어오니까 몸이 버거워하는 겁니다. 카페인 중복 섭취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혈압 상승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단시간에 혈압이 10mm, 수은주에서 20mm 수은주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평소 혈압이 130에 82던 사람이 갑자기 150에 100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고혈압 위험 수준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꽉 조이는 것 같은 압박감이 생겨요. 심장이 마구 뛰는 심계항진 증상도 나타나죠. 심한 경우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피곤하죠.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더 오래 가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감기약을 더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에너지 음료는 어떨까요? 더 위험합니다. 에너지 음료 한 캔에는 보통 80mg에서 150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커피보다 많죠. 게다가 타우린이나 가라나 같은 각성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효과가 더 강력해요. 제 조카가 대학생인데 시험 공부할 때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셨대요.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면서도 습관처럼 에너지 음료를 마셨답니다. 그날 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응급실에 갔어요. 20대 젊은 친구도 이런데 70, 80살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어요. 에너지 음료는 특히 당 함량도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카페인 때문에 심장은 빨리 뛰고 당 때문에 혈당은 올라가고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기약과 에너지 음료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감기약 복용 중에는 뭘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따뜻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면 목도 촉촉해지고 가래도 잘 나와요.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으니까 안전하죠. 꿀을 탄 따뜻한 물도 괜찮아요. 꿀은 항균 작용도 있어서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나오잖아요. 감기약 드시는 동안만이라도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보세요. 커피 맛은 비슷한데 카페인이 거의 없으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좀 심심하실 수 있는데 몸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에요. 피로의 복제 드링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기 걸리면 몸이 피곤하니까 피로의 복제를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드링크제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한 병에 30mg에서 60mg씩 감기약이랑 같이 먹으면 또 카페인이 겹치는 거죠. 부득이하게 카페인 음료를 마셔야 한다면 최소한 시간 간격을 두세요. 감기약 먹고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기약 속 카페인이 어느 정도 분해된 후에 커피 카페인이 들어오니까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 민감성은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커피 서너 잔 마셔도 끄떡없는데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주무세요. 자기 몸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평소엔 괜찮았는데 이번에 감기약 먹고 유독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럼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 음료의 당 함량도 주의하세요.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요. 혈당 조절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카페인도 문제지만 당도 문제예요. 제 환자분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65살 이연주 씨가 계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피곤하다고 에너지 음료 2캔을 마셨대요. 그날 저녁 혈당을 재보니까 평소보다 60mg이나 높게 나왔답니다.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에너지 음료 때문이었어요. 현주 씨는 그 이후로 에너지 음료를 절대 안 드신답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카페인 음료를 하루 쉬는 날로 정하세요. 커피 애호가들한테는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몸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루 이틀 참으면 됩니다. 감기가 나으면 다시 드시면 되니까요. 그 짧은 기간만 참으시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특히 카페인에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카페인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약 속 카페인에 특별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오늘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5가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라도 혈압을 확 올릴 수 있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68살 김철수 씨가 계셨어요. 10년 넘게 혈압약을 잘 드시고 계셨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셔서 종합감기약을 사 드셨대요. 사흘 정도 드셨는데 갑자기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더래요. 혈압을 재보니까 170에 1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제가 물어봤죠. 감기약 성분 확인하셨냐고. 철수 씨는 확인 안 하셨대요. 약국에서 주는 대로 그냥 드셨다고. 그래서 제가 감기약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한 알에 카페인 50mg씩 들어 있더라고요. 하루 3번 먹으니까 150mg. 거기에 아침 커피까지 드셨으니까 혈압이 안 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평소에 가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원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카페인까지 먹으면 정말 한숨도 못 주무세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제 환자분 중에 73살 박영희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원래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저녁에 드셨대요. 수면제도 같이 드셨고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몸은 나른한데 정신은 또렷한 거예요. 잠은 오는 것 같은데 자꾸 깨는 거죠. 결국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으셨대요. 이게 바로 수면제와 카페인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수면제는 뇌를 진정시켜서 재우려고 하는데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서 깨우려고 해요. 몸은 혼란스럽고 약효는 제대로 안 나타나고, 그래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카페인이든 감기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카페인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신장을 통해 배설돼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카페인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카페인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부작용 위험도 높아지죠.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분들은 약물 대사 자체가 정상인과 다르니까 의사와 꼭 상담하고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 수치가 안 좋게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고 들으신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네 번째는 65살 이상 노년층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대사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던 카페인 양도 나이 들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0살 이상 어르신들의 카페인 반감기는 젊은 사람의 거의 2배에 가깝다고 나와 있어요. 젊은 사람이 3시간 만에 카페인 절반을 분해한다면 노년층은 6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감기약 드시면 새벽까지 카페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약을 함께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여기에 감기약까지 더해지면 약물 상호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약이나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런 약들 중 상당수에는 카페인이나 각성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감기약이랑 같이 먹으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피로의 복제나 영양제 중에도 카페인 들어간 게 많아요. 진통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통약이나 생리통약 중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제품이 있거든요. 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살 때는 꼭 약사한테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다 말씀하셔야 해요. 제 환자분 중에 66살 정미영 씨가 계셨는데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거기에 감기약까지 더하고 두통이 있다고 진통제까지 드셨대요. 그날 저녁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가셨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미영 씨한테 제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약을 먹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라고. 본인이 먹고 있는 약 리스트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시라고. 약국 갈 때마다 보여드리면 약사가 확인해서 안전한 약을 줄 거라고요. 이 5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감기약을 고를 때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약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고혈압이 있는데 카페인 없는 감기약 주세요. 제가 불면증이 있는데 카페인 없는 감기약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약사가 적절한 제품을 골라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위험군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약을 선택하는 게 진짜 건강한 삶이에요. 첫 번째 단계, 약국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약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카페인 없는 감기약으로 주세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약사가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골라줄 거예요. 대부분의 약사들은 이런 요청에 익숙하니까 바로 찾아줍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약사는 카페인 든 약도 괜찮다고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는 카페인에 민감해서요. 카페인 없는 걸로 주세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건 본인이에요. 약사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약을 받으시면 바로 사지 마시고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박스 뒷면이나 설명서를 보면 성분이 적혀 있어요. 거기서 이 단어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카페인, 무스카페인, 캐핀, ANHYDROUS, 캐핀. 이 단어가 하나라도 보이면 카페인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성분표 보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아요. 약사한테 부탁하세요. 여기 카페인 들어갔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약사가 확인해 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건강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예요. 제 환자분 중에 72살 장경숙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약국에서 약 받을 때마다 꼭 성분표를 확인하신대요.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돋보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신답니다. 약국에서 돋보기 꺼내서 성분표 확인하시고 카페인 없는지 체크하신대요. 세 번째 단계, 증상별로 필요한 약만 고르세요. 감기 증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콧물만 나오고 어떤 날은 기침만 나오고 어떤 날은 열만 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조건 종합감기약을 사세요. 문제는 종합감기약에는 불필요한 성분까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콧물만 나는데 해열제까지 먹을 필요 없잖아요. 기침만 나는데 항히스타민제까지 먹을 이유 없고요. 불필요한 성분이 많을수록 부작용 위험도 높아집니다. 콧물과 재채기가 주 증상이라면 항히스타민 단일제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졸음이 덜한 2세대 항히스타민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약들은 카페인을 넣지 않아도 졸음이 적으니까 더 안전합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를 고르세요. 타이레놀 같은 제품들이에요. 카페인 없이도 해열 진통 효과가 충분합니다. 기침이 심하다면 기침약만 따로 사시고요. 이렇게 증상별로 필요한 약만 고르면 불필요한 성분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 복용 시간을 신중하게 정하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카페인이 든 감기약을 드셔야 한다면 절대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원칙이에요. 감기약 복용 시간을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녁 약까지 먹어도 잠자기 전에는 카페인이 어느 정도 분해돼 있을 거예요.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에 드신 약의 카페인은 4시간 동안 어느 정도 줄어들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감기약 먹는 날은 커피를 쉬는 날로 정하세요. 아침에 감기약 드셨으면 커피는 참으세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점심에 감기약 드셨으면 오후 커피도 참으시고요. 5번째 단계, 가정용 상비약도 점검하세요. 집에 감기약 미리 사다 놓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약들도 다 확인해 보세요. 언제 산 건지, 카페인은 들어갔는지, 유통기한은 안 지났는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의 졸음을 막기 위해서죠. 젊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카페인에 대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카페인이 몸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건 감기약과 커피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감기약 3번, 커피 2-3잔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이 식약처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더 오래 가거나 악화되죠. 고혈압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65살 이상이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니까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살 때는 꼭 카페인 없는 제품으로 달라고 하세요.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증상별로 필요한 약만 골라서 불필요한 성분 섭취를 줄이세요. 감기는 흔한 병이지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을 때도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약이나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안전한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기 환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약국마다 감기약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빌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세요. 성분표를 확인하고 카페인 없는 약을 선택하고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약 하나 고르는데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10초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